가장 값비싼 한마디는 이번에는 다르다이다. 투자의 대가 존 템플턴 경이 남긴 말입니다. 똑같은 역사가 되풀이된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과거에 경험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미죠. 유사한 사건을 찾아내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더 잘 대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일이 걱정했던 것만큼 심각하거나 두렵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될 테니까요. 투자에서도 역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번에는 다르다식의 사고방식은 흔히 뉴노멀이란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등장해 평균을 밑도는 경제성장, 낮은 시장 수익률, 심지어 더블딥이 불가피한 신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말이죠. 더블딥은 경기 불황인데도 물가는 오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인간은 난관에 부딪히면 결국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인간에게는 이윤을 추구하는 강력한 동기가 있어서 문제를 해결해내죠. 코로나19와 같은 지구적 문제가 발생한 상태지만 결국 과거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성장세는 회복됩니다. 지나고 나서야 뉴노멀이 아닌 그냥 노멀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경기 회복기마다 뉴노멀을 떠올리고 실업률을 걱정하고 거의 발생하지 않는 더블딥을 두려워하지만 문제의 근원은 우리의 기억력에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덮친 이번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경기는 순환합니다. 경기가 영원히 침체한 적은 한 번도 없고 미래에도 없을 것입니다. 주가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1927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 주식시장에서 1일 등락폭이 1% 이상인 날을 그래프로 살펴보면 1년 중 200일이나 있었던 경우도 있고 10일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가 변동성은 때론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만 크게 놀랄 일은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거래량이 미미한 시장, 값이 싼 동전주와 초소형주로 이루어진 시장은 더 변동성이 큽니다. 변동성이 확대되면 투자자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변동성을 피하려고 시장에서 아예 달아나면 잠재적인 미래 수익을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 됩니다. 많은 투자자에게 변동성은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듭니다. 하루하루의 등락에 겁을 먹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한다면 단기간 등락에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일반 투자자라면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수립한 후에는 일일 점검이 아니라 분기 단위로 점검하도록 통제하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타이밍에 조건 반사적인 결정을 내리는 횟수를 줄이기 때문이죠. 주가 등락에만 초점을 맞추면 근본적인 변수가 무엇인지를 간과하게 되고 현명하지 못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장기 약세장은 10년 정도 지속하는 아주 긴 약세장을 말합니다. 장기 약세장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강세장을 전체적인 하락 추세 속의 일시적인 상승이라고 치부하죠. 피셔는 장기 약세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사람들이 장기 약세장을 믿는 이유는 비관론자가 더 신뢰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낙관론자는 바보 같아 보이고 비관론자는 지적이고 똑똑해 보입니다. 그러나 약세론이 틀린 경우가 강세론이 틀린 경우보다 장기적으로 훨씬 큰 타격을 줍니다. 미국 주식시장을 기준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주가 상승률이 플러스일 때가 마이너스일 때보다 더 길기 때문이죠. 약세장이라고 판단한 채 곰처럼 버틴다면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락을 두려워하면 지속적인 상승과 발전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주식이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해도 있고 단기 수익률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마이너스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주가는 전반적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1926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 주식시장 수익률을 살펴보면 연간 수익률이 플러스인 경우가 71.8%, 월간 수익률의 62.3%가 플러스였습니다. 투자는 확률의 게임이며 통계를 보더라도 내리기보다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로 기간을 잡을 경우 주식 수익률은 압도적으로 플러스이며 장기 약세장이라고 믿을 만큼 길고 지속적인 마이너스 기간은
역사상 없었습니다. 소형주가 최고라고 믿는 그룹이 있고 대형주가 최고라고 하는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가치주가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성장주만이 답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는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말이죠. 사실 목적에 맞도록 데이터를 바꾸거나 왜곡하는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특정 주식 종류가 장기적으로 유리하다고 믿는 것은 단기적인 기억력의 오류 때문입니다. 자본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죠. 주식은 자유로운 시장에서 매매되고 주가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움직입니다. 수요는 매우 변덕스럽고 공급도 장기로 가면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특정 주식 종류에 대한 선호는 12 내지 18개월, 길게는 24개월 동안은 유효하지만 그 이상의 예측은 무의미합니다. 잠시 통할 수는 있지만 지속하기는 힘듭니다. 역사는 장기 예측으로 가득하지만 대부분은 틀렸습니다. 1884년 타임지에 누군가가 1944년이 되면 런던은 2.7m 높이의 말똥으로 가득 찰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마차로 넘쳐나서 말이죠. 하지만 마차는 내연기관으로 교체되었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특정 주식군에 대한 장기적인 예측도 일방적인 짝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의 장기 수익률이 채권, 현금, 부동산, 금을 능가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분야에만 투자한다면 어떤 기간에는 초과 수익률을 올리겠지만 다른 기간에는 상대적으로 부진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에서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영국인들은 세계 시가총액 8.3%에 불과한 영국에만 투자합니다. 일본인들은 세계 시가총액 7.8%인 일본에만 투자하고 한국인들은 세계 시가총액 1.6%에 불과한 한국에만 투자하죠. 많은 투자자는 자기 나라에만 투자합니다. 글로벌을 무시하면 투자 성과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을 무시할 위험이 있습니다. 한 나라가 침체에 빠져 붕괴하는 동안 다른 나라는 즐거운 날을 보낼 수 있습니다. 모든 경기 순환에서 각 나라는 다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별 수익률 순위는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주 늘 바뀝니다. 지역적으로 더 넓게 투자할수록 위험을 분산할 기회도 많아집니다. 세계보다 더 광범위한 투자 대상은 없으니까 글로벌 투자는 특정 국가의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투자 방식입니다. 1000억 달러가 넘는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피셔 인베스트먼트 회장이자 30년 넘게 경제지 포브스에서 컬럼을 쓰고 있는 켄 피셔는 실정과 이론을 겸비한 몇 안 되는 투자 전문가입니다. 시장은 절대 잊지 않는다는 피셔의 격언을 교훈 삼아 이번에는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